뇌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뇌가 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중에 첫 번째로 많이들 보시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너무 훅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많이 보시는 게, 예전에는 그 뇌가 제가 오늘 이렇게 깊이 막 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졸리는 시간은 아닐 것 같으니까, 뇌가 이뮨 프리빌리지드 오간이라고 해가지고 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는 장기다 라는 게 예전에 과학자들이 다들 생각하던 이론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되는 게 그게 아니더라. 뇌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하는 장기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염증 세포들이 여기저기를 공격하면서 뇌도 같이 공격을 하고, 뇌에 그러한 염증 반응들이 쌓일 때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을 요즘에는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뇌 신경염증이라는 분야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동기, 저하고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같이 연구를 하던 동기가 하버드에 가가지고 이걸로 연구를 하다가 이번에 고려대 의대로 응용이 됐더라고요. 뇌 신경염증으로. 그래서 이제 병원들도 상당히 뇌의학과 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할 정도로, 아까 그 잠깐 보면서 제가 다시 기억이 났는데, 만병의 근원이 장에서 시작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는 HM-Pharma라는 회사이고요. 저 혼자 세운 회사가 아니라 저하고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 둘이 같이 세운 회사예요. 홀자펠 교수님은 독일 분이시고요. 독일 막스루그너 연구소의 소장이시자, 칼스루헤 대학교의 명예교수시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많이 드시는 유산균 있죠. 유산균에 있어서 유산균을 구글 가가지고 쳐보시면은 분류표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홀자펠리아 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3년 전에 저희 학계에서, 미생물 학계에서 홀자펠 교수님이 추대를 맞으시면서 홀자펠리아 속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생물을 발견을 하면은 이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부터 홀자펠 교수님 제자들이 발견한 미생물을 홀자펠 교수님이 가지고는 계셨었어요. 미생물의 이름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플란타룸이 이름이고 락토바실러스가 성씨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사람이 플란타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도 성씨를 갖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홀자펠리아 속은 성씨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계에서 교수님을 추대하면서 하나의 종파를 만들어서 홀자펠리아 속이라는 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그래서 이런 분이 왜 한국에 계세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외국 학회 가서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하도 홀자펠 교수님이 한국에 계세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홀자펠 교수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셨고, 지금 아드님 두 분도 다 아프리카에 계세요. 근데 스스로는 저희 한동대학교가 크리스찬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김영길 총장님이랑 고 신영길 교수님이랑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서 같이 창조과학회를 하던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학교에 와서 2년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저희 학생들이 새벽기도 가는 거에 반해서 17년째 지금 한동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귀한 분이 한국에 오셨고, 이분이 가진 기술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그 미생물 기술 기반에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쪽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포인트가 한 번만
얘기하면은 사실 완전 쪼그레기고요. 교수님 논문 400편, 한 300편 넘어가면서 더 이상 안 세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서 쪽으로 많이 가셨고, 교과서만 7편, 저서는 한 70편 정도. 그래서 보통 그 교수 임용 갈 때 논문 10편 넘어가면 임용 들어가거든요. 교수님 이제 400편이 넘어가시면서 저는 홀자펠 교수님 밑에서 석박을 하고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포닥을 하고 한동대학교의 연구 교수로 있다가 홀자펠 교수님이랑 회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됐다. 넘어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신경염증 쪽으로 해서 우울증 치료제 개발을 해서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셀트리온도 저희 회사에 투자해서 셀트리온 같이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유산균은 뭐고 미생물은 뭐고 마이크로바이옴은 도대체 무엇이냐? 미생물은 그 미세한 생물들이죠. 이 안에서 유산을 만드는 애들을 유산균이라고 모아놨고요. 사람 몸에 건강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를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장 안에는 미생물이 2,000개가 넘게 있어요. 이렇게나 많은 미생물들을 종합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중요한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의 시작은 파스테르, 로버트 콕 여러 명이 있지만 엘리 메치니코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쌓았어요. 그래서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2012년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엄청난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세상의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에 열광을 해서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숫자 500억이야, 1000억이야, 어떤 종류 유산균이 중요해, 락토야, 비피도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논문이 나옵니다. 그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장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이 있고 200에서 2000종에 달하는 미생물이 있고 이 미생물의 조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건강인의 특징은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높다 라는 것을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여기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전에는 뭐였냐면은 좋은 숲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은 숲이 좋은 거예요 라고 뭐 얘기를 했다면은 소나무를 갖다 심으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예전에는 장은 유산균이 최고예요. 유산균을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2012년도에 국립보건원에서 아니요, 장의 다양성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숲의 다양성이 중요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일 수가 없잖아요. 뭐 숲을 다 불태우고 100년을 기다리던지 뭐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가 눈을 감았던 그 시기에 2017년에 저희 회사에 글로벌 아메이가 찾아와서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제품이 있다리야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제품이나 이런 거는 반박자가 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마이랩은 한 2박자가 빠른 제품이에요. 네, 2박자가 빠른 제품이고 이런 제품이 세상에 나와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2017년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국립보건원에서 이 논문이 나왔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전 세계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이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했던 거에서 저희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제품이고 안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약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컨셉인데 그때는 이제 저도 약간 그랬죠. 그래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메이의 엄청난 굳건한 의지와 그 돈과 힘으로 사실은 5년에 걸쳐서 전 세계 최초로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제품을 만들어낸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가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1950년대, 60년대부터 과학자들은 사람을 길게 사게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 한 70세부터 병원이랑 요양병원에 누워서 100년을 더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이게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시대가 왔고, 어느 순간부터 과학자들은 우리가 100살을 산다면 99살까지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1년 딱 고생하고 죽자라는 게 과학자들의 관심사가 됐고, 이거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생각보다 사람 몸이 한 번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기 전에 예방을 하자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70년대, 80년대부터 예방의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방의학이라는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타임머신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요.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타고 제가 3년 뒤를 가가지고 저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보는 거죠. 아, 지오셉이 3년 뒤에 당화혈색소가 6.2까지 올라가네. 아, 지오셉이 3년 뒤에 혈압이 150이 됐네.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3년 뒤에 당화혈색소가 이러니까 너 글리코다운 먹고, 너 3년 뒤에 혈압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먹고 운동을 이런 걸 하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게 예방의학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거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개인 맞춤형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어버리고 나면은 만병의 근원을 알 수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의 모든 블루프린트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사람의 혈액을 보고 이렇게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려면 사람한테는 기능성 유전자가 10만 개 정도는 있겠다라고 유출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끝나고 나니까 웬걸 사람한테 유전자가 2만 4천 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초파리가 17,000개인데 초파리보다 한 20-30%밖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죠. 초파리는 암도 안 걸려, 치매도 안 걸려. 초파리는 한 일주일 살다 죽는데 100년을 살면서 온갖 질병을 겪는 인간이랑 유전자의 개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데다가 이 유전자의 숫자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의 혈액을 뽑아보면 여기에 물질을 보면은 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의 블루프린트인 유전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감이 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파기 시작했더니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5개에서 10개밖에 없지만 인간은 장에 미생물이 2,000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을 하는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예상외로 사람의 하루의 활력과 에너지와 뇌의 기능과 모든 것을, 간의 기능에 엄청나게 관여한다는 걸 알게 돼요.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파리는 과일을 먹고 살아요. 그쵸? 그래서 초파리잖아요. 근데 과일을 먹고 사는데 썩은 과일만 먹어요. 왜 썩은 과일만 먹냐면은, 초파리는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이 그대로 똥으로 나가요. 과일 안에 있는 영양소가 혈액으로 하나도 가지를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도 장에 미생물이 없으면, 저희도 생과일을 먹으면 생과일이 똥으로 그대로 나가요. 여러분이 그 당근에 베타캐로틴 되게 좋다고 해서 당근 드시잖아요. 저희 장에서 그 베타캐로틴을 추출해내는 미생물이 없으면은 베타캐로틴이고 뭐 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당근이. 그래서 초파리는 밖에서 과일을, 미생물이 썩혀놓은 거를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놓은 걸 먹어야지만 걔네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영양소가 되는 거고, 감사하게도 인간은 그 미생물들이 장에 있어서 저희는 썩은 걸 먹지 않아도 되는 감사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단어가 계속 오네요. 됐다. 죄송합니다. 예.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해요. 빌 게이츠가 세계를 바꾸는 5대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제가 방금 설명한 거랑 엮어서 가장 쉽게 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여의도에서 투자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주는 단 한 페이지예요. 헬스케어의 핵심은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먹는 게 혈액으로 막 돌아다닐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콩단백질을 먹었다고 미숫가루를 드셨는데 미숫가루가 막 혈액에 도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물학 강의를 들으면서 가졌던 질문이에요. 내가 닭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닭고기가 내 머리카락이 되지? 이 허옇고 단단한 닭고기가 똑같은 단백질인데 내 머리카락이 되는데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형이 레고블록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엄마가 그걸 다 부셔서 레고로 다시 만들어 놓으면 동생은 그걸로 비행기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거죠. 저희가 먹는 거를 쪼개서 아주 작은 물질로 바꿔서 혈액으로 넣으면 다시 그거를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거고 그 가운데 쪼개는 역할에 상당히 큰 부분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먹었는데 저한테 있는 아밀레이즈와 라이페이즈와 프로티에이즈라는 소화 효소를 가지고 분해를 시켜서 제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은 35에서 4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거는 초식동물로 가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진 에너지밖에 쓰지를 못해요. 왜냐? 동물과 같은 인간을 포함하는 동물계의 유전자 안에는 셀룰로즈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드신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그 많은 파이로 뉴트리언트라든지 채소 안에 들어있는 베타캐로틴이라든지 채소 안에 있는 그 많은 물질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저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법을 한 거예요. 인간한테 유전자가 24,000개밖에 없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를 볼 때 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주는 거고 요즘에 이 지식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제가 보고 되게 놀란 게 유튜브에 어떤 학생이 과학자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소는 풀만 먹는데 근육이랑 지방이 이렇게나 많은가요? 근데 인간은 풀만 먹는다고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질문인 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과학계도 얼마 전부터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소는 반추위가 있죠. 이게 뭐죠? 퍼멘터죠. 발효조예요. 풀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미생물이 그 풀을 다 쪼개요. 소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다 쪼개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흡수를 하면서 소가 엄청난 근육질이 되고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는 거죠. 저희도 그런 미생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풀만 먹어도 소처럼 근육이 늘어나는 네, 그게 미생물의 역할이에요. 그게 미생물의 역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드시는 밀크시슬 그거 먹으면 혈액으로 쑥쑥 돌아다닐까요? 못 돌아다녀요. 그 거대한 고분자 물질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쪼개주면은 그게 유용한 대사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각종 장기로 가서 효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아메이가 저희에게 또 다시 연구비를 많이 주셔서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이거 임상시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저희도 이해를 못했는데 알겠다 하자니까 함께 하고 해봤어요. 콩단백질을 먹어보세요. 그래서 콩단백질을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뭐를 해달래요. 그래서 해줬더니 에콜이라는 물질을 저희가 찾아달라고 해서 대사체 분석 장비로 찾아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에콜이라는 물질이 최근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인데 콩단백질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을 미생물의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얘를 붙였다 떼었다 나눴다가 다시 합쳤다 하이드로젠기 붙였다 떼었다 하다 보면 구조가 바뀌면서 에콜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일본인 장수마을의 피 속에서 나온 핵심 물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유전자에는 이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봤더니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마을을 갔더니 콩, 두부 이런 걸 엄청 먹는데 그 동네 사람들 특정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이걸로 에콜을 만드는 거죠. 이 에콜이 얼마 전에 제약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에콜을 신약으로 만들고 싶은데 에콜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 15개 조합을 찾아달라고 연구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아직 신약 개발 회사들도 만들지 못한 엄청난 항암 능력을 가진 물질인데
아메이가 주신 돈으로 임상시험 해보니까 한국인의 34%는 이미 장내미생물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은 콩단백질 먹으면 그게 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장내미생물 이걸 만들어서 혈액으로 막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임상시험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프로듀서, 이 에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코비드 19이 걸려서 항생제를 먹었더니 먹고 나서 에코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네, 미생물이 15개 가량이 필요한데 중간에 톱니바퀴가 날아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 안에 제약회사가 50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도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은 맨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고 저렇게 술을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잘 사는데 툭하면 갑상선암폐야 막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계가 발전을 해와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 쪽에서는 1세대 기술, 2세대 기술, 3세대 기술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는데 1세대 기술은 뭐냐면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무슨 미생물이 있어? 이런 것들을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찍어내는 게 1세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그 강의하면서 이걸 발표하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내용이 제가 저희 석사생들 응용미생물학 할 때 인트로덕션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리시면 좀 졸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장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런 거야 라는 걸 유전자 분석기로 찍는 거를 1세대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는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 사업이 전부 다 1세대 기술이에요. 1세대를 넘어간 기술은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1세대 그거는 이제 NGS라는 유전자 분석기로 미생물을 찍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생물을 장에 있는 미생물이 혈액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얘네는 뇌를 만날 일이 없어요. 얘네는 간을 만날 일이 없어요. 미생물이 간을 만나면은 그분은 지금 앰뷸런스 타고 있어야 돼요. 폐혈증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얘네들이 만들어낸 물질만 혈액을 통해서 장기로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핵심 물질이 뭐고 어떤 물질인데 라고 대사체라고 부르는 물질을 찍는 거는 우리나라의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신 듀얼 분석이라고 해서 미생물과 대사체를 찍는 거.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이 장내미생물이 다 달라요. 전 세계에 장내미생물이 똑같은 사람이 단 1명, 2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유전자는 99.9%가 똑같거든요. 그 중에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도 돼요. 그런 일란성 쌍둥이 같은 집에서 같은 걸 먹고 사는 일란성 쌍둥이도 마이크로바이옴은 30%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 카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사람한테 유전자가 2개가 있다. 그 유전공학자시거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고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는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에콜이 나와, 누구는 안 나와, 누구는 유로리틴이 나와, 누구는 단세지방산이 나와, 안 나와. 이런 대사체의 경우의 수가 수백만 가지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장내미생물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먹어야 좋아요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뮬레이팅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시뮬레이팅 기술까지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 세계의 마이랩이 유일합니다. 이 시뮬레이팅 기술을 저희는 피마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이 전 세계에 3개 정도밖에 없는 컬처로믹스라는 기술이에요. 저희도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에서 수십 년을 연구하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있는 거고 저희 말고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의 팀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벨기에 겐트 대학교의 샤임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저희 거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 중에서도
회사로 가지고 있고 상업화가 가능한 거는 피마스가 유일한데 저희가 이 피마스 기술을 아메이에다 20년간 독점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 제가 제가 사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투자자들한테 배임으로 끌려갈 만한 수준인데 제가 아직 사업에 못 들어오고 교수하던 어수룩하던 시절에 아메이 분들이 전략이 엄청나세요. 그래서 그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식품과 건기식 영역에 이걸 20년 독점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아모레도 저희한테 한 50억 투자하시고 서경배 회장님 우리 회사 오시고 셀트리온 투자하고 CJ 투자하고 다 아메이 같은 마이랩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 데랑도 못해요 저희가. 아메이 말고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다른 제품이랑 우리가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1, 2, 3세대 기술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1세대만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요 라고 한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방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드시면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3세대 시뮬레이터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에컬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인데 구조가 거의 다르지 않죠. 근데 요거 하나 가는데 장 안에 있는 미생물 15개가 붙였다 뗐다를 엄청나게 해야지 이 약과 같은 물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성 건강에 석류가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석류 주스 마시면 석류 주스가 피를 막 돌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석류 안에 있는 엘라직산이라는 물질을 장내 미생물이 유로리틴 A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임상시험에 보니까 한국인의 40%가 이 미생물이 있어요. 이분들은 석류만 먹어도 엄청난 약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유로리틴 A라는 물질이 저희 사회이사이신 유동열 교수님이 스위스 로장공대에서 요한 웍스라는 교수님이랑 같이 개발한 물질이고 이거를 네슬레에서 1조 원에 사갔어요. 근데 아직도 약으로 만들지 못한 물질인데 여기 계신 분의 40%는 석류 주스만 만들어도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걸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갱년기도 안 오고 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면에 미생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인삼에 대한 논문이에요.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누구는 인삼빨이 듣는데 누구는 인삼빨이 안 받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도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엄청 고분자 물질이에요. 이 고분자 물질을 혈액으로 들어가는 컴파운드 K라는 작은 구조의 물질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빌마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이해하고 맵을 그려가지고 누구는 뭐 먹어야 돼? 너는 이런 미생물 부족해? 너는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높여야 돼? 거기다 더해가지고 미생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너 3년 뒤에 당뇨 걸릴 확률이 75%야? 3년 뒤에 용종 나올 확률이 55%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헬스케어계에 진짜로 게임 체인저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을 하는 거고 미국이 10년 동안 1조를 투자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그런데 마이랩 출시하고 아메이가 미국 국립보건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단 1년 만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마이랩이라는 두 스텝이 빠른 제품을 출시를 하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전 세계적으로 선점을 하고 앞으로 아메이의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자 이 제품을 출시한 거고 여러분은 엔드 유저가 아니라 거의 이 제품의 개발자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충격적인 논문이에요. 2012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다. 이 논문 나오기 전만 해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유산균 많이 먹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메치니코프의 이론을 따라가던 시절에서 이 논문 기점 위에도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고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이 패트리스 칸이라는 엄청 유명한 과학자가 정리해놓은 리뷰 논문인데요. 저희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항생제를 갑자기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엄청나게 과음을 하시면은 알코올을 장에다가 엄청난 양으로 넣게 되면은 다음날 설사를 엄청 하시죠. 미생물이 다 죽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을 순식간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양성이 순식간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포만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저희 뇌에서 이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빠르게 가면 저희 뇌에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스텝이 장내 미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이 GPR43이라는 거를 딱 때리면은 그때 뇌에서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으세요라는 시그널을 내려주는 마지막 스텝이거든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대사체의 양이 줄어들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돼요.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에 약간의 누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벽이 벌어지고 지방이 쌓이고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되게 긴 얘기인데 이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갈게요. 이거는 박사학위 인트로 정도로 다음에 하는 걸로. 근데 요 현상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술 먹은 다음 날의 수치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술을 엄청나게 먹은 다음 날은 일단은 장벽이 벌어지면서 장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염증 반응은 약간의 미열과 두통을 수반해요. 약간 두통 나고 약간의 미열이 있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엄청 땡기죠. 자극적이게 땡기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간에 이상이 생기면서 살이 찌면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요. 누워있고 싶어. 이게 딱 여러분이 겪는 숙취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보통 사업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전에 보통 제가 마이랩 한 2포 먹고 시작해요. 그리고 술 다 먹고 나서 거의 마이랩 한 4포 정도 먹고 엔자임 바이옴 한두 포 먹고, 왜냐면은 이게 그 엔자임 바이옴이 간의 부담을 되게 많이 덜어주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오늘 없어 많이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엔자임 바이옴 한 2포 까먹고 하면은 다음날 저는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의 방법인데 한번 시도해보세요. 네, 술 드실 일 있으면은 한번 시도해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느끼던 숙취가 장내 미생물 때문이었구나라는 거를 바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인데, 아이들을 IQ별로 나눠놓고 보면은 IQ가 높은 아이일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고 해요. 이게 다양성을 높인다고 IQ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뇌와 장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뇌 건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가바라는 물질 아시죠? 가바도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현미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그걸 가바로 바꿔가지고 뇌로 넣어줘요. 가바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기 마이랩 해보신 분들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거 아시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 안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이에요. 뷰티릭 애시드라는 물질인데, 이 뷰티릭 애시드를 어떤 미생물이 가지를 하나 딱 꺾으면은 그게 가바가 되는 거예요. 가바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쪼개줄 수 있는 미생물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가바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아직 허가도 못 받은 건기식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현미만 먹어도 이미 가바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계시고, 근데 그 미생물이 없으신 분은 이게 현미를 먹어봐야 사실은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만 안 되는 거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상생활로 먹는 이 많은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 분들은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런 분들은 뭘 해도 건강한 거고, 저희가 이번에 더블엑스 연구를 해봤거든요. 더블엑스가 엄청난 파이로 뉴트리언트의 집합체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많은 파이로 뉴트리언트를 혈액으로 넣어주는 애들은 장내 미생물이에요.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거는 암에 있는 동물 실험을 못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본 실험인데, 돈 안 받고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해봤는데, 쥐한테 미안하지만 암을 걸면은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얘한테 더블엑스를 주면 면역력이 다시 스파이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얘한테 더블엑스를 주기 전에 저희가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더블엑스를 먹여봤어요. 피크가 안 올라가요. 네, 하나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더블엑스 먹으면은
쫙 이게 느낌부터가 쫙 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더블 X 먹으면 자꾸 위염 생긴다, 속이 안 좋다,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걸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인터셉트를 잠시 하자면 엔자임 바이옴 제품 아시죠? 그게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아메이랑 공동 특허 내가지고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음에 만들게 됐냐면은 고객분들이 마이랩 상담 전화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장 불편감을 자꾸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장이 폭발한다, 가스가 차서 못 살겠다, 막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봤더니 아메이 분들이 단백질을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싸구려 가수분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유전자로 분해해서 흡수가 돼요, 단백질이. 근데 여러분이 드시는 아메이 단백질은 원료가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가지고 제품 만드는 데가 있나 싶었어요, 저희는. 이거를 천연 단백질을 쓰는데 소이 프로틴이랑 콩 단백질이랑 이런 것들을 쓰는데 콩 단백질 딱 느낌 오시죠? 얘네 이 사람 하나도 분해 못 시킵니다. 이거 받아주는 미생물 있으신 분들은 속이 편한데 이거 받아주는 미생물 없으신 분들은 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이랩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소화능이 높으신 분들만 추렸어요. 이분들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특징이 뭔지를 봤더니 몇 개 미생물이 뜨더라고요. 걔네를 뽑아내가지고 시중에 있는 효소랑 근데 시중에 있는 효소가 왜 안 됐냐면은 처음에는 효소 제품을 하고 싶었는데 효소가 이 단백질 분해에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분해 활성이 그만큼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효소에다가 이 미생물을 붙였더니 활성이 4.2배, 4.5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미생물을 아메이랑 공동 특허를 내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완전히 아메이 제품에 피팅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여가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밤에 보통 그냥 먹고 자요, 엔자임 바이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간이 하는 일 중에 거의 50%가 소화효소 만드는 일이에요. 간이 그놈의 담즙살이랑 소화효소 만드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뭐 드시면은 잘 때 다른 장기는 자지만 간은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소화효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전에 엔자임 바이옴 먹고 자면 다음날 피로도가 훨씬 덜해요. 간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술 많이 먹고 안주 많이 먹고 하면 꼭 먹고 자면은 다음날 훨씬 피로도가 덜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그로잉랩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장세가 빠른 아이들, 인지능이 좋은 아이들만 추려서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그래? 그럼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길래 그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은 세상에 없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은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어디 매대에도 없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의 리포지셔닝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편도선 절제하는 게 유행이던 시절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편도선 막 빨랐는데 요즘에 알게 되는 게 이 편도가 우리 몸의 면역 관리의 핵심 기관이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편도 자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논문이 나오냐면은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미생물이 분解되는데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싹 회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비교를 했더니 맹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장내미생물 회복이 엄청 느리다는 걸 찾게 됐어요. 봤더니 이 맹장이 불필요한 기관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미생물들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다가 장이 훑어지고 나면은 거기서 종균을 뿌려주면 회복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르던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데 장내미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2012년도에 나와서 저희가 알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항생제는 뭐며 식품 안에 들어있던 방부제를 그렇게 먹었는데 이거는 장내미생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다 장내 미생물 분비시키는데 이거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여기 보시는 이 아마존, 이게 위성사진인데 아마존의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호하지 않은 부족에 들어가서 똥을 훔쳐나와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다른 색깔이 다른 미생물인데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아마존 사람들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 작살이 난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이미 현대 문명을 사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하는 게 극도로 어려운 거죠. 이게 뭐가 더 문제냐면은 제가 요즘에 그로잉레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양성이 꽤 높으세요. 왜냐면은 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거의 16세 정도에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까지 다양성을 어떻게 높게 만들어 놓는지가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돼요. 여기서 65세 넘으신 분들은 16세 이전에 항생제나 방부제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를 드실 기회가 솔직히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이런 거를 많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고 그 당시에는 미생물을 또 많이 공급했어요. 요즘에는 너무 위험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약순물 많이 드셨죠. 약순물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약순물이 산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빗물이 내려온 거잖아요. 산에다가 동물들이 똥을 엄청나게 쌌어요. 그게 사실은 이 필터가 그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매일같이 장에다가 보충을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식품 안에 미생물이 득식을 한 거를 매일 드시면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65세 넘으신 분들은 다양성이 꽤 높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바닥에 다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이라고. 6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희는 제약회사 한 3, 40개는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뭘 먹어도 몸이 안 받아주고 뭘 먹어도 안 되고 이러는 현상들이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 거고, 이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그래서 엄청나게 저희 쪽에서는 홀리그레이라고 불러요. 성배와 같은 존재다. 누군가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거의 끝판왕이다라는 게 저희 학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그 첫 발을 내린 게 아메인 거고, 솔직히 이 마이랩 만드는 게 200억 넘게 들어갔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배포를 가진 기업은 아메이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이거 하다가 아메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당신네들이 회사가 맞냐? 그러니까 회사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여기다 지금 200억을 부었으면 이 제품 내가 볼 때는 50년 팔아도 이거 못 건질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근데도 아메이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학계가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유산균을 팔 수만은 없지 않냐.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백억에도 막판에 저희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4년 차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300만 불 투자하면서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안 나올 뻔했어요, 제품. 저희 진짜 포기한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어렵고 오래 걸려서. 그러다가 끌고 가서 만든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고, 이거를 하려면은 피마스라는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 기술을 아메이가 20년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과 같이 1, 2, 3세대를 관통한 제품은 아메이의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임상으로 검증된, 섭취하시면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고 핵심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한다는 것을 임상시험으로 검증한 제품은 전 세계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이에요. 현대인들 근데 이거를 먹는데도 왜 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늘어나지가 않나요? 또는 이걸 나는 화장실 잘 가고 똥 황금색이고 건강한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된다.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서 약수물 드시면서 냉장고 없이 썩은 거 매일 드시고 이러지 않는 이상 장 안에 미생물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 안에 들어있는 감미료, 유화제, 방부제 이런 거 장내미생물 다 분解시키는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다 분解시키는 물질들, 그리고 뭐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약, 술, 이거 일주일에 5번 술 드시는 분, 술 안 드시는 분, 일주일에 1번 술 드시는 분, 술 많이 먹으면 다양성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음주,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 19 감염, 심지어 백신만 맞아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다양성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저희가 임상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걸 알고 일본 아메이 임원분들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미국 아메이 멜란드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임원진들. 그분들은 DHL로 싸서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 오는데 DHL은 30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이거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 사회이사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그분들 미국에서 DHL로 싸서 하고 있어요. 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DHL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미생물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발표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는 걸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미국이 1조를 투자했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1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2만 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미국이 전 세계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상당히 많은 3,300개, 5년 동안 3,300개, 4,000개 가까이 모으면서 우리나라가 2대 마이크로바이옴 강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메이가 튀어나오면서 아메이가 1년 만에 3만 개를 모아버리면서 국립보건원을 넘어와 버렸어요, 미국에.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저희한테 반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미국 국립보건원보다 DB가 많은 건 반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아메이가 이미 세계 최대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에요. 아메이가 이 알고리즘을 다 선점할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선점하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 아메이와 저희가 꿈꾸는 100주년, 10년 뒤 아메이의 모습이에요. 아메이는 더 이상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가 가진 꿈이에요. 10년 뒤에는 이게 사람들이 야 너희한테 이런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내 3년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줘 라고 물으러 오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의 꿈인 거고, 그래서 이 마이랩을 시작을 한 거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휴먼 네트워크 라이프 코칭 컴퍼니로 넘어가는 것이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의 개발자로 들어가 계신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아메이 광팬이 됐어요. 제가 먹는 건기식이 어느 순간부터 다 아메이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메이가 너무 고생을 시키니까 진짜 야 이렇게 악착같이 제품 개발할 거면 나도 얘네 거 먹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건기식이 어느 순간부터 아메이 거로 다 언젠가부터 갑자기 청호 안 하고 이스프링 이사 가면서 이스프링으로 바꾸고 이럴 정도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능력은 글로벌 레벨이에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들은 시중에 있는 제품에 비해서 개발 비용만 해도 제가 쉽게 얘기하기로 10배는 넘게 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 레벨은 일반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이언스 레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연구에 대한 열정, 마케팅 잠재력, 퀄리티 컨트롤,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 분들 정말 일 열심히 하세요. 저희 뽀드기구 사탕 발림에서 독점으로 막 가져가고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한국 아메이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저희의 기초 기술이 만나서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제품이 나온 거고, 여러분이 이 제품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거에 이제 자부심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좋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보실 수 있도록 저도 이 라이프 바이올 강의를 지금 몇 번째 듣는데 오늘이 정말로 최고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도 꼭 모셔서 더 듣고 싶죠? 네.